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이를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기록하는 심리백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성스러운 우상이자 때로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기도 하는 한 단어, 노력에 대해 아주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도 젖은 모래 위에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불을 끄며 1분 1초를 쪼개어 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삶이라는 수레는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살수록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공허해지는 이 지독한 역설. 만약 당신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성장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 채널은 당신이 쏟아붓는 열정이 더 이상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무의식을 설계하는 가장 명쾌한 심리 가이드가 되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모든 땀방울이 왜 허무한 결론으로 수렴되는지 그 거대한 심리학적 트릭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전장인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짜 노력의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마지막 불을 지키는 한 직장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수백 통의 메일을 처리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분기마다 돌아오는 성과 지표는 늘 평범함 그 자체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은 일 행동적 회피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쁨이라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핵심 과업을 피하려 합니다. 진짜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며 그 실패는 곧 무능함이라는 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뇌는 교묘한 트릭을 씁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소한 잡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죠. 퇴근길에 녹초가 된 몸은 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가짜 면죄부를 주지만 정작 성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성취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인 셈입니다. 자기 개발과 공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기망흑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최신 경제 서적을 쌓아두고 유료 강의를 2배속으로 들으며 필기에 열중하는 당신의 모습은 얼핏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당신의 삶을 단 1%라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흔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학습이라고 착각하는 수집가의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무언가를 저장하고 책을 구매하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출하며 지식을 습득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타인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유창성 착각이 발생합니다. 강사의 매끄러운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지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것은 타인의 뇌를 빌려 구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르는 상태를 견디며 머리를 싸매는 고통스러운 인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1분도 채 안 되어 해답지를 펼칩니다. 그러고는 맞다 이거였지 라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것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성장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운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노력이라는 이름의 가학 행위를 반복합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를 들며 비명을 지르고 다음날 근육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훈장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인지적 불협화음을 해결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어제 먹은 야식에 대한 죄책감, 혹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육체적 고통으로 상쇄하려는 것이죠. 고통스러울수록 당신은 가짜 노력을 정당화하기 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분명 나아지고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신체적 성장은 적절한 자극과 과학적인 휴식의 설계에서 옵니다. 불안에 쫓기는 사람은 휴식을 죄악으로 여기며 몸을 혹사시키지만 그것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독이 되는 가짜 노력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익숙한 불행의 안락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우리 뇌는 이미 패턴화된 현재를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성공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뇌에게 있어 생존의 위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짜 노력을 선택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후회에 대한 공포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진짜 노력을 해서 성공해 버린다면 지난 수십 년간 헛수고를 해온 과거의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라는 가혹한 자기 비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나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는 핑계를 유지하며 영원히 준비만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가짜 노력의 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왜곡된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기보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혹은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칭찬받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멈추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들에게 노력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효율적인 지름길이 있어도 굳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야만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된 노력은 결국 당신을 소모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수레에 당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만을 가득 채우고 달린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또한 헛수고의 굴레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틀에 갇히면 우리는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강박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변수들을 무시한 채 오직 내가 고생하는 양에만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통제하려 들 때 우리는 지나친 통제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독한 가짜 노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당신의 내면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나 승진, 타인의 박수 같은 외재적 동기는 당신을 금방 지치게 합니다. 대신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목표가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비로소 노력은 고통이 아닌 몰입의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보죠.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1시간은 고문과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외국 작가의 원서를 읽기 위한 1시간은 가슴 벅찬 탐험이 됩니다. 이처럼 엔진을 밖에서 안으로 교체할 때 당신의 수레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행동을 설계할 때는 막연한 결심 대신 4K급의 고해상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구체적이지 않은 명령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장소, 인물, 사건, 그리고 대체 방안이라는 5가지 퍼즐 조각을 문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이번 주말 여행 계획에 대해 내가 배운 대화의 기술을 활용해 상의하겠다. 만약 아내가 늦는다면 내일 아침 식사 시간에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하십시오. 이렇게 설계된 행동은 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당신을 진짜 실행의 장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당신의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혹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통제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변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진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내향적인 기질을 가졌다면 외향적인 리더를 따라하려 애쓰지 말고 내향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과 몰입의 강점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진짜 노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성과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순간이 유의미해야 하고 모든 땀방울이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성과주의적 강박은 당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일탈과 실수를 허락할 때 일어납니다. 완벽한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수레가 뒤집히지만 가끔은 드라마도 보고 친구와 영양가 없는 수다도 떨며 실수도 해본 사람은 유연합니다. 실수는 인생의 자산이며 일탈은 당신의 뇌가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숨 쉴 틈을 주십시오. 기계처럼 돌아가는 루틴 속에서 당신이라는 인간의 향기를 잃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있음에도 자꾸만 공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마음의 비명입니다. 이제 그만 가짜 노력의 수레에서 내려와 당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벗고 당신의 내면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성과 지표나 통장 잔고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온전하게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심리백과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리는 작은 평온과 몰입의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미래로 안내할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짜 노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보십시오. 심리백과는 언제나 당신의 진정한 평온과 성장을 응원하며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가 켜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